3월 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유플라이마 낙찰. 셀 버니,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를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따라 글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전달해야 하니까요. 오늘 날짜로 이탈리아 낙찰 소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금액은 대략 12억 정도 되네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탈리아 2023년 3월 3일, 이탈리아 2023년 2월 24일, 2023년 1월 20일 벨기에, 2024년 1월 10일 독일, 2024년 12월 17일 프랑스, 그리고 12월 14일 독일, 12월 6일 독일. 자, 8가지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달리부밥 2023년 2월 27일. 자, 그리고 셀트리온 밀라노 이탈리아. 자, 금액 쭉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유플라이마가 점점 실적을 내서 헬스케어 셀트리온의 실적 두 번째 성장을 담당하기 기대합니다. 직판을 담당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 전체 4.5조, 약 5조에 육박하고 있죠. 여기서 성장, 이제 에너지가 응축됐기 때문에 헬스케어랑 공급 계약 소식도 나왔었죠. 그동안 멈췄다가 수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올해 7월은 미국 시장의 22조, 단일 시장 규모, 미국 하나만 22조다. 자, 이미 PBM사에 등재가 되면 저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점유율 20에서 30% 얘기하면 정고점 도파는 기정사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겠죠? 자, 그리고 셀버너님이 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서정준 회장이 복귀한다는 건, 모자리 집합소 싱크풀에서 여기에 가짜는 걸 썼다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서 회장이 복귀한다는 건 과거 인연과 실적이 개판이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모자리 집합소에선 이따위 글이 추천을 많이 받을진 몰라도 이곳에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준 회장이 복귀한다고 해서 회사 경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의사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보통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현상 유지해봤자 욕 들어먹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룹의 창업주가 돌아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용 삼성 SK그룹 회장이 학교 다녀와서 그룹 경영에 복귀하고 바로 회사 주가를 보세요.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오너가 돌아왔다는 건 그에 맞는 판이 깔려 있다는 것을요. 제가 서 회장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이 사람은 판세를 읽는 눈과 본질을 파악하는 눈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컨설턴트가 갖춰야 될 능력이고, 이게 누구보다 뛰어났으니 30대 초반에 대우자동차 임원으로 스카웃되었겠죠. 항상 언급드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눈, 하우투는 그 다음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3사 합병과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본격적인 성장, 미국 시장이 열렸다 직판, 폭발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 그리고 공매도가 떠나가고 정고점 돌파. 아시겠죠? 지금 주가는 바닥. 공매도가 미친듯이 주가를 밀어놓고 개인 주주들을 거의 기절까지 몰아내었죠. 그쵸? 그런다 말씀드렸습니다. 빤스까지 사셔라. 아시겠죠? 늘 이런 상황이 있으면 급박히는 반전세는 돌아옵니다. 여기서 셀트리온의 실적이 모두의 기대를 넘었을 때 서정준 회장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셀버디님께서 참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주주님께서 언급했던 서정준 회장이 복귀한다는 건, 이 말에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제때 등장하는 거니까. 판은 깔렸다. 진짜 안 좋았다가 갑자기 투자로 인해서, 그리고 일시적인 비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에너지가 응축돼서 폭발적인 성장에 나오게 되면서 역시 서정진이다 라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셀트리온의 실적과 주가 성장이 다가오는 가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연결 기준 2021년도 4분기, 2022년도 4분기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키노라, 그리고 CMO 관련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시밀러는 매출 50% 이상 성장을 하였다. 일시적 비용 제거 시 30%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였다. 자, 그래서 2022년도 4분기, 2022년도 3분기, 전분기, 전년 동기, 2021년도 4분기를 비교해 봤었을 때 매출액은 약 20.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해서 52.9%,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3% 많이 줄었죠. 영업이익률도 지금 13.4%, 전 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8% 줄어서
2022년도 3분기는 33.1%, 2022년도 4분기는 19.7%, 자, 33.5%. 좀 줄었죠.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코비드19 관련 품목 및 테바 CMO 매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총 매출 규모가 축소가 되었다. 전년 동기는 즉 코비드, 레키노라 언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총 매출의 약 30% 비중을 차지했으나 당 분기는 관련 매출이 없었죠. 미미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체결한 테바 CMO 계약 금액이 1112억 원이 2023년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주요 제품의 점유율 상승 및 신제품 런칭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약 60% 성장하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탄탄한 펀더멘탈을 유지하였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3% 감소하였는데 램시마 정맥, CMO 생산물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원가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그리고 진단키트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충당금 등 일시적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를 제외시에는 영업이익률 30%대를 유지하였다. 즉 본업은 성장했다. 일회성 비용과 일시적인 비용을 빼고 투자 비용을 뺀다면 이제 그 성과물을 열매를 딸 시기가 다가온다. 자, 분기별 매출 포트폴리오에 셀티윤의 미래 답안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램시마 33. 자, 3분기 34. 자, 얘가 픽스 고정돼 있죠. 그리고 램시마 SC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유플라이마도 1% 미만이지만 재개가 됐다는 거죠. 이 램시마 SC가 램시마의 점유율, 얘를 스위칭할 거예요. 얘가 영역이 커질 겁니다. 땅덩어리 막대기가 길이가 커질 거예요. 자, 유럽에서는 베터,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숫자가 신약과 베터로서 폭발적으로 38년도까지 앞으로 15년간 독점합니다. 자, 경쟁력물 자체가 없어요. 이미 학회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전 세계의 생명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의 칭찬을 많이 받고 황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의약품이에요. 여기에 유플라이마가 제거가 됐어요. 1% 미만이지만 얘네가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이 전체 5,100억 매출 중에서 막대기 길이를 늘릴 겁니다. 핵심적으로. 그리고 베그자유주마도 11% 점유율이 있었죠. 어쨌든 얘네가 헬스케어한 공급 계약 소식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공급 재개가 되었다는 건 진짜 숫자를 찍을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트룩시마 14, 3에서 14, 점유율이 좀 늘었죠? 허즈마는 12에서 5로 좀 줄었습니다. 제약케미칼은 동일해요. 19%, 진단키트 2%, 얘는 이제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13, 기타 13에서 5,100억 나왔습니다. 자, 전체 매출을 보게 되면은요, 연간 2022년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연간 매출 2조 3천억 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자, 바이오시밀러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연간 기준 20.6%. 자, 그리고 영업이 좀 줄었어요. 그러나 진단키트 관련 일시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상대적으로 수익성 낮은 램시마 정맥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진단키트 관련 일시적 비용 발생을 제외하면 연간 30%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램시마는요.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 특히 미국에서 점유율을 많이 높였죠? 32%가 돼요. 그러면 요 땅에다가 가격 인하, 단가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여놨습니다. 왜 높일까요? 왜 이런 전략을 펼칠까요? 램시마 SC가 2023년 올해 신약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죠? 판매가 실시가 되죠. 4년도에. 2024년도. 그럼 여기다 스위칭 되게 되면 과연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좋지 않은 건 충분히 괜찮다. 일시적인 비용과 투자에 대한 비중이 컸다. 미래를 담보로 해서. 미래를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자, 매출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하였다.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31.7%. 무려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31.7% 증가했다. 램시마 정맥의 미국 점유율 급증. 이게 바로 영업이익과 연결되는 거예요. 단가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을 확장한 겁니다. 영업이익 감소분이 여기 있었겠죠? 일시적인 비용과 신규 제품 출시로 고성장. 바이오시밀러 외 케미칼 매출 8.5% 성장하였다. 코비드19 관련 매출은 감소했으나 케미칼 매출은 전년 대비 32.2% 증가하였다. 자, 2022년 사업 목표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 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복귀했는지. 바이오시밀러 1위 포지션 강화, 주요 제품 미국 출시,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대단하죠? 자, 그리고 연간 역대 최다 품목 허가 신청 제출 계획 4개에서 5개 제품. 핵심입니다. 여기에 3, 4합병. 중요한 부분이죠. 의사결정이 빨라야 돼요. 3, 4합병.
여기에 대한 지금 깃발 꽂았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자, 3세대 세 번째 물결 신규 후보 물질 임상 개시 2개 제품, 바이오시밀러 제형 디바이스 차별화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 자,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 가속화. 자체 개발 항체 신약 2024년부터 매년 1개 이상 임상 개시 목표.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이중 항체 등 외부 기술 적극 투자 지속. 라이센스 인 규모 확대로 신약 개발의 가시성 확대. 지배구조 개선하고 회사 사오고 M&A 추진하고, 자, ESG 경영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빨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정말로 글로벌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중요한 딜과 중요한 이정표를 완수를 하고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여기 등장해도 되는 판이 깔렸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은요, 자산은 좀 늘었습니다. 5조 6천억에서 5조 9천억, 약 6조. 부채 총계는 1조 6천억, 1조 6,230억, 1조 6,630억. 그 비율은 찔끔 줄었습니다. 1.1%. 자본 총계도 4조 2천억, 4조 3천억 정도, 4조대에서 좀 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2022년 손익계산서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은 20.6%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13% 감소했다. 이 이유를 오늘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 레케노라, CMO, 진단키트, 일시적 비용과 그리고 미래를 위한 램시마를 비롯한 단가 인하, 여기다가 램시마 S를 꼽으면 되겠죠? 바이오시밀러, 우리가 서정진 회장이 2023년 왜 복귀를 했는지 오늘 바로 이 IR 자료에 저는 많은 의미가 나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유럽시장 점유율 램시마저 54.8. 얘는 픽스예요. 거의 이제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여기다가 램시마 S를 꼽는 거예요. 그리고 트룩시마 22.9, 허주마 22.7. 자, 그리고 미국 시장 점유율 램시마가 32.6이에요. 얘가 어느 순간 40% 얘가 돌파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32.6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점유율이 단가 인하를 통해서 땅덩어리 폭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다가 램시마 S를 전략을 꼽겠다. 이 전략의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트룩시마는 29.1, 유럽보다 점유율이 높네요. 자, 그리고 허주마 1.6, 찔끔 늘었어요. 그러나 허주마는 미국 시장에서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50%가 넘어가죠.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남미에서도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 램시마 SC, EU 빅5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다. 자,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어요. 0.8에서 14.3, 즉 2022년 3분기에서 2년 만에 자, 가속도가 기울기가 점유율이 땅덩어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합친 것도 램시마 정맥과 PR 합친 것도 66. 자, 땅덩어리가 증가하겠죠. 얘가 증가하는 속도에 맞춰서 EU 판매 수량 추이를 보게 되면 아주 가파릅니다. 최근 출시한 블러포트 신약과 비교 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판매 수량 기준에서.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의 지금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 일정 및 경쟁력, 5월에 FDA 허가를 받고 7월 1일 미국 런칭이 가능하다.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7월 달에 출시된다. 바이오시밀러 중 유일하게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 스펙을 보유했다. 지판을 통한 탄력적인 가격 전략을 구상한다. 즉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 생산 캐파 보유로 시장 수요에 적시 대응 가능하다. 즉 무슨 말이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이중 유플라이마가 7월에 출시가 돼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나아가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램시마 S는 신약으로 미국 진출 예정이다. 자, 그래서 2022년 12월 21일 BLA 제출 완료했고 2020년 말 신약으로 미국 출시한다. 허가받고 2024년 판매 시작합니다. 이 시장은 경쟁 약물이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셀티온의 이 IR 자료를 보게 되면서 서정진 회장이 왜 복귀했는지 저는 느낌이 좀 옵니다. 자, 그래서 제형, 용량, 디바이스 차별화 통한 경쟁력 강화, 램시마 SC 미국 FDA 허가 신청, 유플라이마 유럽 20mm, 0.2mm 용량 제형 추가 허가 신청, 미국 라니 테라피티스와 경구용 항체 치료제 개발 착수,
배구젤마 일본 캐나다 판매 허가 획득. 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IR 자료, 실적 자료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셀트리온과 동행하고 있는 그 이유,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 그 이유와 더불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헬스케어 실적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자, 간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97, S&P가 1.61, 다우가 1.17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301원, 즉 원화 강세, 달러 인덱스 104.48, 달러 약세. 자,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쭉 내려왔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3.95, 아직은 높은 상단에 있어요. 찔끔 빠졌지만 1개월로 봤을 때, 3개월로 보게 되면 아직은 고점권에 있죠. 3년의 흐름을 봐도 고점권입니다. 10년 흐름을 봐도 아직 많이 빠져야 돼요. 즉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과 함께 여러 매크로 이슈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번에 물량을 소화하고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 저는 계속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는 건, 그리고 실적 발표,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왜 2023년, 2024년 우리의 미래가 밝은지 저는 기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